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2026년에 힘찬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북에서 오신 많은 탈북민들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고 한다고요. 2025년이 된 작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슬픈 일들은 뒤로 하고, 또 반성해야 될 일들을 반성하고, 또 발전할 수 있었던 일들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2026년 한 해는 더욱 의미 있고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출발하는 2026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방송이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더 나은 방송으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RBS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고치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러운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인데 미래 나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전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전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한북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고 화요일은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2에서 4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을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한국은 지금 소리 없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4시간 30분 동안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린 주요 골자는 이러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한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비상계엄령 선포의 전문 중 일부였습니다. 반국가 행위가 지나쳐서 국가 운영이 마비될 정도였기에 국가 통수권자의 권리로서 계엄령을 내렸는데요. 계엄령은 5시간 안에 해제가 되었고 다친 국민이나 체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의혹이 불거져 왔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부정선거가 진행된 것이 맞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엄령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내란죄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2항을 보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국가 통수권자의 권한이죠. 대한민국은 리더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야당 민주당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세력이 이를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죄라고 씌우고 지금 사법부에서 되려 대통령을 체포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한 일일까요? 계엄은 국민들을 깨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보다 못한 애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법원으로 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여서 정치인들이 국가 기능을 잘못할 때 법안에서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구속은 위법이며 공수처장이 구속 심사를 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말도 안 되는 법의 사례가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어있는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이례적이게도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왜 이 자리에 자신의 일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본업들인 공부와 취업 준비를 뒤로하고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는지 청년들의 인터뷰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주 뜨거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지키기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구호도 외치지만 아주 뜨거운 현장의 목소리 담기 위해서 제가 시민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브라더 왔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 21살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이 나라 지금 너무 위기가 많은데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의 입법 독재. 그 이유가 뭐냐면 의석수를 과반 차지해서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법들. 아니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어허. 이상한 법이잖아요. 예. 이상한 법을 만들고 앉아있고 차별금지법에다가 국회 증언법까지 해가지고 기업인들 불러내고 막 그런 이상한 거. 네네네. 그런 미개한 법들까지 다 만들어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지 도대체 누구의 뜻인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이니까. 이게 뭐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너무 독재적이고 말이죠. 네. 이 굉장히 그 심각한 위기를 잘.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계엄령 이후에 정확하게 담화문을 읽어보고 국민적인 여론들도 10%대에서 30%대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4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청년이었지만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도 많지만 2030 청년들도 많이 온 것 같아서 시간이 나면은 매일매일 오고 싶을 정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리 내고 그리고 우파뿐만이 아니라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감명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대통령. 국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소리 없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꼭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찾으려던 간절함은 왜 그랬던 걸까요?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통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조들이 피 흘려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친필 편지를 전달해왔다고 탈북민 단체 측이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결해열 통일연대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최근 단체 측에 전달된 편지에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청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를 맛본 적이 있었을까요?
맛을 보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누렸을 때 그 소중함을 너무 잘 깨닫습니다. 아까도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크라이나보다 대한민국은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너무 좋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의 땅,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은 왜일까요? 여기서 누리는 자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뺏는 자, 자유를 없애는 자, 그들이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목숨 걸고 북한 주민들이 많이 넘어왔는데 이제는 고위층 자녀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만큼 일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은 더욱 폐쇄적이 되었고 더욱 길이 막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브로커하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아들이 여기 학교 다녀요. 대학 다니는데 지금 졸업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그 엄마는 지금 북한에 브로커 하거든요. 그 대학생을 그 브로커 엄마가 돈 보내줘요. 네. 달러 보내줘요, 달러. 에이, 아이, 한 달에 300만 원씩 통장 꽂힙니다. 네네네. 현금이 온다고? 네. 보내줘요. 저 봤어요. 대박이다. 왜 왔니? 하니까 엄마가 자유를 가서 느끼라고 자기를 보내고 유학형 탈북. 최근에 이제 젊은 탈북 세대들, MZ 세대들 그 전형적인 이제 트렌드인데요.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 탈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와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맞아, 안 해요. 조용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돈이 한 2, 3천 불 북에서 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뭐 맞아요. 해령의 무슨 우체국장이다. 아니면 거기 뭐 보이부 뭐다 이래서 북한에서 우리 애 교육시켜가지고 미래가 없다. 이러니까 그렇다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돈을 벌고 뇌물을 하던데 벌어서 한국에 송금을 해서 그야말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북에서 남한을 유학을 보낸다. 북에서 전화 야, 니 학점 어째라니? 야, 니. 근데 제가 그 돈 7천 위안을 벌어서도 그 가족 생계를 쓰고 나면 많이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아요? 혹시 뭐 못 쓰신 거 아닐까요? 아니. 많이 쓰나? 그 우리 일로 말하면 학비를 많이 맞춰야 돼요. 대신 그럼요. 보안원, 보이지도 숙제들을 해줘야 돼요. 숙제? 그 숙제라고 해? 숙제라 그래. 뇌물인데 얘들은 숙제라 그래. 야, 내 숙제 좀 오늘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돈 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막 오면 어떨 때는 막 겁이 나서 돌았어요. 돈 달랄까봐. 이게 뜯어. 저게 뜯어. 마지막에 인민반장까지 와서 그 인민반에서 내는 걸 내라. 그러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짜증나요. 숙제가 위에서부터 받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천 원을 벌었어. 그럼 숙제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숙제비가 그래 한 사람이 막 2천, 3천씩 달래요. 그러면 얼마 안 남네. 그러면 난 남는 게 한 사람이 막 2,000원 달라, 이 사람 1,000원 달라, 600원 달라, 500원 달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기껏 써봐야 2,000, 1,000원.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예, 그렇게밖에 안 남아요. 한 명 돈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회사도 돌아가고. 그렇지, 팀이 돌아가는 기관도 다 그거 뇌물로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보이부도 또 누군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자기 또 상관. 그 위에 숙제를 안 줘요. 줘요. 그게 숙제예요. 네, 그게 숙제예요. 4단계 피라미드도 날아갔네요.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는 주장하는데 배급제라든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이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뭐 단속이나 이런 게 가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들. 아니, 그러면 송주근만. 이게 얼마나 통화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북한에서도 내가 만약에 전화한다면 그래도 마음씨 곱고 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먼저 돈 안 받고 해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 서비스 이제 말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비스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빌려줘서 할 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제간이든가 부모들 간에 이렇게 전화하다 나면 울다 나면 그 시간이 순간이 지나는데 내가 요구해서 그 사람 전화하는데 그 돈을 내가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달에 몇 번 해요? 보통 그 한두 번 하는데 한 달에 전화비가 낸 데서 나게 4~5천만 쭉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 한 번 듣겠다고 한두 번은 계속 한단 말입니다. 말을 얼마 하지도 못하면서. 아직 더 나와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 4~5천만이 내가 노가다면 힘들게 벌어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목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북녘 동포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강한나였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